자, 이번에는 전산세무 1급 86회 법인세 실무. 한양전기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계장 자료와 제시된 보충 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하시오. 수익금액 조정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수익금액 조정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먼저 결산서상 수익금액, 즉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매출조에 상품 매출조에 제품 매출. 그치? 하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제품 매출은 35억.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은 24억 500 일치하고 수출 요 3억 원을 여러분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수탁자가 판매하였으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세금 계산서 미발급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가대표되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야. 당사에 통보하지 않은 제품 매출 80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매출 누락과 관련된 대응 원가는 40만 원이고 기말 재고로 집계되었다. 단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금이 가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얘를 또 반영하지는 말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은 안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도 누락된 거니까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셔서 구본에서 F2 눌러서 제품 매출. 수익금액은 8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한 원가는 40만 원이고 됐어요? 하고 나서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가산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밑에 것도 확인해야 되는구나. 저장 버튼 일단 누르고 3번을 보니까 제품을 매출거래처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게 판매 장려금으로 제품을 지급한 걸 우리가 그 부가세법상 무슨 공급? 간주 공급이라 합니다. 간주 공급. 거래처에 선물 제공한 거야. 결국 판매장려금도. 부가세법에서는. 판매장려금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이다 보니까 가세표준은 원가로예요, 시가로예요. 가세표준은 시가로 하고 시가 400만 원 반영됐기 때문에 부가세가 40만 원 나온 거고 분계는 원가로 하죠. 원가로 하다 보니까 판매 촉진비가 240만 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매출은 아니니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해 갔을까요? 그럼 여기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다 했고 저장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감옥란에 매출 누락하고 매출원가 누락분 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란에다가 매출 제품 매출 가소계산액을 입금 산입하고 80만 원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리하고 송금산입이 입금부 산입에도 매출 매출원가 가소 40만 원 송금산입 유보 발생 처리하시고요. 이 매출하고 매출원가는 차기 이후 연도에 매출과 매출원가 잡으면 그때 가서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야. 그지? 됐어요? 됐고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종료하시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는 기준경비 코드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위에 321001이 제품 매출이고
밑에 24억 500만 원이 상품 매출 503007.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제품 매출 중에 수출에 3억 원이 가야 되죠. 그래서 35억 800만 원 국내 생산품에서 3억 원을 빼주면 32억 80만 원. 네, 수입 상품 3억이 나오면 거기다 0을 치면 수출에 3억 원 가고. 됐어요? 됐고,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가시면 예, 부가세 가세표준과 면세 수익금액하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차이가 얼마? 320만 원인데 차이 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번. 지금 여기 이제 문제 풀면서 오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예, 부가세 가세표준에 그치? 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밑에 거 3번 같은 경우는 부가세 가세표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 반영이 되어 있고 얘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2번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거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으로 우리가 반영을 한 거야. 그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으로 반영을 했다. 만약에 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했다면 얘하고 얘는 차이가 없는 거야. 그지? 수정신고 했다면. 근데 수정신고는 안 했잖아. 여기 보면 그냥 고려하지 않는다 해갖고 수정신고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한 거지. 얘도 부가세 수정신고 했고 얘도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반영을 했으면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320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2번은 무슨 누락분? 매출 누락분.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양수로,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음수로. 얘는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음수로 마이너스 80만 원. 80만 원 넣고 3번은 거래처에 선물 제공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상 증여? 사업상 증여에다가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양수로 400만 원 넣으시면 그지? 차이가 없어지는 거지. 저장하시고 종료하시고 두 번째 다음 자료를 보고 대돈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단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보시면 당해연도의 대돈 충당금 변동 내역 여기도 말로 나온 게 헷갈리면 T계정 한번 그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손 충당금이 첫 번째 보니까 기초대충 1,200만 원이고 전년도에 한도 초과해서 300만 원 부인했네. 그지?
요 부인액은 지금 충당금에 대한 부인액이에요. 이게 충당금에 대한 부인액인지 대손금에 대한 부인액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되고 5월 2일 대손 충당금 380만 원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했으며 이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채무자 소유재산이 없으면 확인된 채권이다. 이거 사망이니까 대손 요건 충족했네. 그지? 그지? 대손 요건 충족했고 5월 2일 외상매출금하고 상계 처리했습니다. 상계 처리했고 그 다음에 단기의 해산은 500만 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했고 그럼 이게 단기에 계상한 금액이네. 500만 원 계상을 했고 예, 기말 대충이 1320만 원이라는 얘기죠. (1200에서) 380만 원 써가지고 820만 원 남아 있었고 거기다가 500만 원 추가 계상하니까 기말 대충이 13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 요 내용을 티 계정으로 그려놓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3억 2천만 원, 미수금 잔액 3,400만 원, 미수금에는 고증처분 미수금 4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채권은 모든 충당금 설정이 대손 충당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채대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대손세에 공제받은 부가세 수금, 그 다음에 채무보증금, 그 다음에 할인어음과 배서음 이런 것들은 충당금 설정이 안 돼요. 특채대는 대손금도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미수금이 고등자처분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지? 예,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유보금액 잔액이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 을표에 750만 원 있다. 얘는 대손금 무슨 채권이에요? 전기의 대손금 부인 채권입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했는데, 그지? 요건을 충족했다, 불충족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요만큼 대손금이 부인돼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했었다는 얘기야. 아직까지 대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얘는 그 충족됐을 때, 그 전에 대손 요건 갖추지 못해서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던 게 이번 연도에 대손 요건을 갖춰서 대손 요건을 갖추면 이번 연도에 송금 상입 유보 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손금 부인 채권은 대손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넘어오는 거야. 그 전에 시인됐던 거는 부인될 때까지 계속 넘어오고, 그 전에 부인됐던 거는 시인될 때까지 계속 넘어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당금에 대한 부인과 대손금에 대한 부인을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대손금 조정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또는 대손 환급비 처리했거나, 그지? 대손 발생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5월 2일 108번 외상매출금 채권 내역은 1번 매출채권 대손 사유는 사망, 그지? 사망 및 실종 금액은 380만 원이고 객관적으로 사망 및 실종됐으니까 시인에게 38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채권잔액. 채권잔액은 자료 2번에 나와 있어요.
외상매출금은 108번. 3억 2천만 원이고 전년도에 부인된 거 얼마 있지? 3번 자료에 750만 원. 그럼 전기에 부인된 거 750만 원. 부인된 건 양수로, 시인된 건 음수로. 여기는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라고 되어 있죠. 그지? 예. 부인 누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인액 있으면 상계 처리해도 상관없어. 아니면 그냥 어쨌든 시인액도 있고 부인액도 있으면 상계 처리해서 입력하면 돼. 부인액은 양수로, 시인액은 음수로. 예,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특채 대할은 없고요. 그 밑에 이제 외상매출금 밑에 F2 눌러서 미수금. 미수금 3,400만 원이고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 제외할 필요가 없고 그 세법상 채권자액은 3억 6,150만 원이고 거기에 1% 하니까 한도가 361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회사 계상액에 걔는 꼭 뭐가 나와야 되지? 회사 계상액 걔는 꼭 기말 대충이 나와야 돼요. 기말 대충이. 단기 계상한 금액 얼마예요? 단기 계상액이 500만 원이지. 기말 대충은 1,320만 원이고 단기 계상액에 500만 원 넣고 요 걔가 1,320만 원이 나와야 되니까 보충액이 얼마? 82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법상 한도는 361만 5천 원이고 회사 계상액이 1,320만 원이니까 958만 5천 원은 한도 초과액. 그 다음 입금 산입액 조정은 예, 전기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 조정인데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1,200만 원이에요. 충당금 부인 누계액만 없으면 15번에 아무런 조정도 안 나오는데 충당금 부인한 금액이 얼마? 전년도에 300만 원 입력하면 그 금액이 15번에 마이너스 300만 원 나오면 맞는 거란 얘기지. 결국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부인한 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지?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958만 5천 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 송금산입이 입금불산입은 대손 전기 대손 충당 한도 초과 300만 원 송금산입 유보 감소. 세법은 총액법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도 초과해서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했던 것들은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조건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감소 나와요. 총액법에 의해서. 종료하시고 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가부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하시오. 주어진 자료 위의 자료는 무시한다. 법인 조정일에 감옥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5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가시고요.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 무슨 이자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하는 순서 기억나요 혹시? 채, 비, 건, 업. 채권자 분명 사채이잖아. 빚이며 채권일권이잖아. 기독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송금불산입. 원천징수했으면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 기속이니까 기타 사회이익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때는 기독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대표자 상여 처리하고 건설자금 이자는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는 완공 전입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다면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고 그치? 그 다음에 앞에서 채, 비, 건을 먼저 송금불산입하고 나머지 차감 지급이자에 대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쓴 돈이 있으면 업무와 무관하게 쓴 비율만큼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출이 나오는 거예요.
차입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을 보니까요. 이자와 차입금이 나왔고 12%짜리 이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고 원천 징수는 66만 원 했네. 일반 차입금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거는 무슨 불분명? 채권자 불분명이고 세 번째 거는 건설자금 이자죠. 세 번째 건 무슨 자금이자? 건설 자금 이자입니다. 네 번째 거는 기업 운영자금 대출 이자고 그 다음에 당기와 현재 대여금 잔액 대표이사 안 대표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제여금이 4,200만 원 1월 1일 날 나갔고 직원 고대리한테 본인 학자금 대여액 2천만 원 나갔는데 학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역 외에 가지금 가수금은 없고 자기자본 적수 계산은 무시한다. 자기자본 적수라는 것은 내 돈 중에 일부를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거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치? 걔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예,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료 작성하고 예, 연일수는 365일 여기 여러분들 거기 교재 수정 안 돼 있는데 365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연일수는 365일로 바꿔주시고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가셔서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업무무관 동산은 없고 가지급금 있어요. 가지급금. 대표이사는 1월 1일. 전년도에 넘어왔으면 전기월 1번이고 이번 연도에 빌려줬으면 2번 지급이고 예, 금액이 4,200만 원입니다. 2번 자료의 대표이사. 고대리에 대한 본인 학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가표 가셔서 여기다 이자율 첫 번째가 12% 지급이자를 넣어주면 알아서 적수 계산이 나옵니다. 차입금 거기 차입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알아서 연초에 돈 빌려줬다고 가정한 금액에다가 365일 해서 나오는 거야 그냥. 근데 이 240만 원은 무슨 불분명? 채권자 불분명이죠. 그지? 지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다가 24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칸이 채권자 불분명, 두 번째 칸이 수령자 불분명 또는 비실명 채권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 건설자금이자 네 번째 칸이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인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예, 지급이자가 4% 이율이 4% 예, 지급이자는 360만 원이고요. 여기는 뭐 채권자 불분명, 수령자 불분명, 건설자금이자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에 6% 지급이자 210만 원 건설자금 이자니까 채권자 불분명 그 다음에 수령자 불분명 세 번째가 건설자금 이자죠. 건설자금 이자에다가 2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 지급이자는 150만 원 알아서 차입금 적수 나오고 그럼 전체 지급이자가 960만 원이에요. 그지? 960만 원 중에 채권자 불분명하고 건설자금 이자는 먼저 무슨 불산입하고 송금? 불산입하고
그거를 뺀 나머지 차감 지급이자가 510만 원인데 510만 원에 대한 차입금 접수가 419억 7,500만 원이에요. 이 금액 중에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입금산임이 송금물산 입에 밑에 세무조정할 거 떠있죠. 지급이라고 치면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186만 2,608원은 송금불산 기타 사회이출이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원천세 제외가 있고 원천세분이 있는데 원천인수한 금액이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지? 66만 원. 66만 원은 원천인수한 거는 국가나 지자체 기속이니까 기타 사유이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권자 불분명은 원천세 제외 대표자 상여 2,400이 아니라 240만 원에서 66만 원을 빼주시면 174만 원은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여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240만 원 중에 66만 원은 원천 인수했으니까 기타 사회이출, 원천 인수 안 한 거는 대표자 상여. 그 다음에 건설. 얘는 근데 건설 자금 이자는 감옥에 안 뜨더라고. 그지? 안 뜨니까 우리가 무슨 입력? 직접 입력, 감옥란에 클릭, 건설 자금 이자. 100, 아니고 210만 원이고요. 건설 중에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소득 처분은 유보예요, 유보. 건설 중에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유보고 여기까지는 됐고 네 번째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보험 건별로 하기로 한다. 보험료 내역이 2020년도 거 있네. 그지? 2020년도에 계약이행 보증보험, 미래보증보험 73만 1,000원 납입을 했는데 보험기간이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고 그 내용이 두 번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및 을표에 선급비용 48만 6천 원이 입금 산입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년도 계약 이행 보증보험 발생한 것 중에서 이 73만 1천 원 중에 여기 보면 보험기간이 다음 연도 것까지 섞여 있잖아. 그지?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분 48만 6천 원을 무슨 비용이라고? 선급 비용이라고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았기 때문에 무슨 산입이 입금 산입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번 연도에 다 도래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번 연도에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을 해줘야 돼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및 을표에 여기 그 기말 잔액이 양수로 나오는 것은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 기말 잔액이 음수로 나오는 것은 전년도에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쁘게 수업하다 보니까 좀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동 조정적 오류라는 게 있어요. 자동 조정적 오류인 재고자산 평가 증감, 그 다음에 선급비용 가대가소,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그 다음에 미수이자. 미수이자. 이런 것들은 다음 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제거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재고자산 평가 증감. 전년도에 재고자산을 많이 잡아서 평가 증 잡아서 송금 산입했던 거는 다음 연도 가면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을 해달라고 했고, 그지? 재고자산의 평가감 잡아서 전년도에 입금 산입했던 거는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을 해주면 되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우리 아까도 했던 거잖아. 총액법. 총액법에 의해서 전년도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에서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했던 거는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조건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나오는 거고, 선급비용 가대가서 전년도에 선급비용을 가대 너무 많이 잡거나 너무 적게 잡거나 그래서 세무조정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다음 연도에 다 반대의 조정으로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선급비용은 다음 연도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연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2년치에 선급을 한 거라면 상황에 따라서. 미수이자도 우리는 무슨 주의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현금 주의다 보니까 미수이자 잡으면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 했다가 다음 연도 가서 저 미수이자를 현금 등으로 수취하게 되면 그때 가서 무슨 산입? 입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번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전년도에 선급비용 있잖아. 양수로 나왔다는 것은 전년도에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을 했던 건데 이게 다 이번 연도에 보험료에 들어가니까 이번 연도에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을 해주면 돼. 그러면 감옥별 세무조정에 선급비용 명세서 있죠. 중간에 선급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바로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송금 산입에다가 선급이라고 치면 전기 선급비용 가소계상 있어요? 보험료? 전기 선급비용 가소계상? 그러니까 전년도에 선급비용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는 얘기야. 안 잡아서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을 해준다는 얘기야. 이번 연도 비용이니까 48만 6천 원 유보 감소 됐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 거 선급 둘 다 보험에 대한 거죠. 그지? 선급보험료 거래 내용은 본사 자동차 보험 거래처는 F2 눌러서 다이렉트 2021년 보험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고 납입액이 125만 원이다. 그러면 선급비용은 얼마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61만 9,863원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액 무슨 비용이라고? 그러면 회사 계상액이 125만 원이 지금 선급비용 잡았다는 얘기네. 보험료 잡은 게 아니라 비고의 전액 선급비용 계산돼 있잖아. 이해가? 보험료라고 잡은 게 아니라 전액 무슨 비용이라고? 선급 비용이라고 잡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급 비용이 가대 계상돼 있는 거지. 세법보다. 그러면 자산을 내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선급 비용은 61만 9,863원만 있으면 되는데 회사가 선급 비용을 125만 원 잡은 거란 얘기야. 세법보다 선급 비용의 자산을 많이 잡았다. 세법대로 해주려면 내려줘야 되니까 송금 산입이 나온다. 두 번째 선급보험료는 공장 하재보 F2 눌러서 우리화재 보험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9일 2022년은 2월 28일까지인데 바꿔주세요. 28일까지
이게 옛날 문제라서 이거 윤년일 때 나온 문제인가 봐. 윤년일 때. 2022년 2월 28일 바꿔주세요. 바꿔줬을까요? 2022년 2월 28일. 지급액이 240만 원이고 전부 다 전에 단기 비용 계산했다는 얘기지. 전부 다 보험료 처리했다는 거야. 보험료. 그러니까 성급 비용 계산한 거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성급 비용 명세서기 때문에 여기에 회사 계산액은 성급 비용 얘기하는 거야.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38만 7,945원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산입이? 입금 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선급 비용을 많이 잡으면 가대. 많이 잡으면 내려줘야 되니까 송근산입. 선급 비용을 적게 잡으면 올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두 개를 따로따로 세무조정 해줘야 돼. 여기 묶어서 나왔지만 그럼 첫 번째 거는 송근산입이잖아. 그지? 그럼 송근산입에 가셔서 선급 송근산입이 나오는 경우는 선급비용 보험료 가대계산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내려줘야 된다. 63만 137원 유보 발생이고 입금산임이 송금부산이 가셔서 선급비용 보험료 가소계산 올려줘야 되니까 입금산임 38만 7,945원 유보 발생이고요. 얘네들은 대부분 다음 연도 가면 또는 다다음 연도 가면 반대 세무조정 송금산입했던 것은 입금산입으로 입금산입했던 것은 송금산입으로 조정해주면 돼요. 다음 연도에 다 끝나는 거면 특히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종료하시고 금액이 맞나? 387945 630137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당사가 지출한 금액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명서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3만 원 초과하는 경비는 얼마 초과하는 경비는 3만 원 초과하는 경비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수표, 현금 영수증 수취를 해야 됩니다. 그지? 근데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취를 했는데 적격 증명을 안 갖춘 것들이 여기 1,000만 원이 있다는 거야. 여기 1,000만 원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금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첫 번째, 임차료. 일반 가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를 첨부하였다. 무슨 가세자? 일반 가세자. 우리 그 지출 증명 미수치 특례라는 게 있거든. 지출 증명 미수치 특례. 그러니까 수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거기에 보면 간이가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지출 증명 미수치 특례. 미수치 특례라는 것은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출 증빙 미수치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이가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그죠? 간이가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임차료
임차료 하고 그 다음에 농어민. 예, 농어민으로부터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 그 다음에 뭐 해외 접대비 신용카드 가맹이 안 된 뭐 해외 접대비 그 다음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경우 이런 것들은 법정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1번과 2번 두 가지는 송금 이체 증명서가 있는 경우. 송금 이체 증명서는 뭐냐면 계좌 이체 있다는 내역서. 이런 게 있으면 법정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지출 정비 미수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필기 한번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임차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가세자? 이게 간이 가세자면 송금 명세서 가지고 증빙이 되는데, 그지? 일반 가세자한테는 우리가 뭘 수취할 수 있어? 우리가 세금, 계산서 수취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송금 명세서를 첨부한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반 가세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갈까요? 간이가세자는 간이가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한테 임대료 주고 송금명세서 받으면 지출증빙이 인정이 되는데, 일반 가세자는 우리가 뭘 수취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 수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수정표나 현금 영수증 수취할 수 있는 것들은 수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그냥 차량 운반구인데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거래 명세서를 받았대요. 여러분들이 종업원이라고 치면 여러분은 사업자가 아니야. 사업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사가 중고차 샀다고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천표나 현금용을 발급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런 것들은 지출증명 미수치 가산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가 돼 있는데 국민연금을 지급한 거잖아, 그지?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그냥 세금과 공과로 송금 인정이 되는 거지, 그지? 복리후생비인데 전부 거래건당 얼마 초과? 3만 원 초과하는데 간이영수증 수취했대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 지출증명 미수치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지, 그지? 그 임차료하고 복리후생비만 지출증명 미수치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두 번째는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1분기 1원 근로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법정 제출 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해서 2021년 8월 25일 제출하였다. 1원 근로자 임금 총액 800만 원이고 1분기는 1월부터 3월분이잖아, 그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4월 말까지, 그지? 8월 25일까지면 3개월 넘지? 그러면 50% 감면을 못 받네, 그지? 그지? 얘는 지금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임금 총액 미제출액 800만 원 곱하기 1%입니다. 그럼 800만 원에 1%면 8만 원이고요. 그지? 8만 원이고 위에 것도 그냥 정리 한번 하면 지출 증명 미수치 가산세
임차료 240만 원하고 독립후생비 140만 원하고 380만 원에 2%. 380만 원에 2%면 얼마야? 7만 2천 원인가? 7만 6천 원, 6천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산세 법인조정투에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가산세 계산서 가져서 신고 납부, 무신고나 가소신고나 납부지연 아니니까 미제출 가산세 가져서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금액이 아까 380만 원이었고 380만 원에 2% 하니까 7만 6천 원이고 지급명세서에 미제출한 것은 1원 근로자 지급명세서가 800만 원. 얘는 50% 감면받지 못하니까 1%, 그지? 8만 원.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86회 기출문제가 법인세가 끝나는 거예요.